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모범 택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친일파 윤석열 정부가 오전에 발표했던 강제징용 피해 배상해 법안입니다. 우선 제3자 변제, 대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게 피고 기업들, 일본의 미쓰비시 등 피고 기업들은 모두 빠지고 한국 기업들이 돈을 낸 재단에서 판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리 변제, 즉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일 재계단체인 경단련에서 미래 청년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인 일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해법의 골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은 눈 씻고 보아도 안 보이고 동네 이장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한 학생운동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일본 총리나 소위성에 있는 조치를 일본 측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계속해서 관심사였는데 과거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단순히 계승하겠다는 입장만을 낸 겁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있던 비제요부치 선언, 말하자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솔한 사과라는 입장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 사과. 이 내용이 강제징용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포괄적 사과. 구체적인 내용 하나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현 상황이 학폭 가해자는 사과할 생각도 없는데 피해자가 먼저 잘 지내보자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에 개인의 청구권도 모두 다 소멸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한동안 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해서 일본 법원에 여운택, 신천수 등 몇몇 분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본 법원이다 보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라는 전제를 근거로 해서 전부 다 패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법원에 2000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에다 최초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 일본 제철과 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2015년에 또 소제기가 됩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소송이 진행된 결과 여기서의 결론이 위자료를 각 1억에서 1억 5천 정도씩 주라는 겁니다. 위자료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과정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판 관할권이 한국의 사법부에 있다라는 전제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전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에서 계산과 정산을 한 것일 수 있지만 일본의 전범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소멸 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라고 국가에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제가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인 것입니다.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위자료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의 발표안에 이 2018년 판결에 대한 정부의 대안, 해결책, 판결을 오늘 정부의 발표안이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라 이겁니다. 이 나라 국민임을 나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도 갖고 살아왔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는 친일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자니 과연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검사 집단이고 그들만의 사법 집단이고 썩은 정부 외교요 국방이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발표한 정부 방식이 전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더욱더 화가 나고 열받는 것이 가해 기업과 전범 기업이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돈을 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일본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지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전제가 되었던 그 전제를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무시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꼴이 되는 거고 또한 개인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졌다라고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주장해왔는데 또 그것이 오늘 윤석열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단순히 탄핵이 아니라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일본 전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경매를 해서 이를 돈으로 바꿔서 강제 집행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남겨두고 있었고요. 일본의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한국에 있는 지적재산권을 판매를 해서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원의 절차로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강제 경매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외교부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세요라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판결이 이미 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권 참 다방면으로 능력도 없고 외교적으로도 똥볼만 차고 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굴욕만 안겨주는 굴욕 외교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현재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에 늪으로 빠져들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시오. 네, 그대들에게 충고 한마디 하리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용서를 압박하지 말아라.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들의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다. 이상 모범택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